주님의 이름으로 노예 착취를 행하고 십자가를 더하여 정당화한 행위이다. 지금까지도 사죄할 줄을 모른다. 마몬을 믿는 자들이 십자가로 위장했다. 1758년 영국 런던에는 막달레나 수녀회라는 이름의 가톨릭 수녀회가 세워졌습니다. 성경 속 성녀인 마리 막달레나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조직이었죠. 이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은 수녀회로서 여러 사회복지 시설들을 운영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 막달레나 세탁소입니다. 막달레나 세탁소는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영국을 비롯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스웨덴 등 많은 나라에 건립되어 오랜 기간 운영을 지속해왔습니다. 세탁소는 젊은 여성들을 데려다 숙식을 제공하고 그들의 노동력으로 빨래를 해서 운영되는 형태였죠. 이 여성들은 대부분 매춘부 혹은 미혼모들이었고 일부는 전쟁고아나 성범죄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절대 다수가 아주 어린 미성년자이거나 많아봤자 20대 초중반인 젊은 여성들이었죠.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힘으로는 사회에서 살아나가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던 이들이었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국가주도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던 당시에는 보호가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일은 주로 종교인들이 맡았습니다. 특히나 가톨릭 교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인 종교였고 그래서 막달레나 수녀회뿐 아니라 많은 가톨릭 계열의 조직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운영했었죠. 이들은 주로 홍등가 주변이나 우범지대 등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동시에 땅값이 저렴한 장소에 세탁소를 마련했습니다. 여성들이 직접 찾아오는 것은 물론이고 세탁소의 관리자들이 직접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찾아다니기도 했죠. 많은 여성들이 이 세탁소에서 내미는 도움의 손길을 잡았고 막달레나 세탁소는 그 규모를 키워나가며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세탁소마다 차이는 있지만 작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까지 수용하기에 이르렀죠. 막달레나 세탁소는 영국 내에만 300개가 넘게 생겨났습니다. 막달레나 세탁소는 세탁을 통해서 얻은 이익으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의 재기를 돕고 약자들을 위한 병원들을 건립하는 등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 가르침을 실천했죠. 그래서 이에 감화된 사람들은 막달레나 수녀회에 기부를 하거나 봉사활동에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막달레나 수녀회로 인해 가톨릭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여론도 더욱 우호적으로 변해갔죠. 막달레나 수녀회가 이러한 사회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했던 시기는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기입니다. 이 시기는 유럽으로부터 시작된 사회적 혼란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시기이죠. 서양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들이 활발하게 분리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시기이고 동시에 유럽 내 세력 간의 힘겨루기가 활발하게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또한 유럽의 개별 국가들 역시도 극심한 정치적 변동기를 겪으며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하던 시기입니다. 때문에 숱한 전쟁과 사회적 혼란으로 인권을 유린당하는 약자들이나 전쟁고아들이 넘쳐났었죠. 그래서 이런 극심한 혼란기에 이들을 보듬어주는 역할을 종교가 맡아서 했던 것이죠. 세탁소라는 업종 역시도 당시로서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에 가장 적합한 업종이었습니다. 세탁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빨래가 집안일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이었는데 당시는 수도시설도 지금과 같이 위생적이지 않았고 빨래는 무겁고 많았기 때문에 빨래의 수요가 상당했죠. 그래서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관공서나 군부대,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빨랫감들을 세탁소에서 위탁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빨래는 노동의 강도가 결코 약하지는 않았지만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배움이 부족한 어린 여성들도 어렵지 않게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대규모의 빨래를 한다면 세탁소 부지와 건물 그리고 수도시설 이외에 거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업종도 아니었죠. 그래서 막달레나 세탁소는 어려운 여성들에게 보금자리와 음식을 제공하고 일거리를 주어 사회로의 재기를 위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막달레나 세탁소는 20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을 넘어 1996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1996년에 막달레나 세탁소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운영을 중단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탁기가 개발되고 예전과 같이 빨래를 일일이 세탁소에 다 맡길 필요가 없는 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좋은 취지로 운영되는 막달레나 세탁소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막달레나 세탁소는 예전만큼 번영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죠. 막달레나 세탁소가 운영을 중단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02년에 개봉한 한 편의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그 영화는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막달레나 시스터즈라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아일랜드에 있는 막달레나 세탁소에서의 생활을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영화 속 막달레나 세탁소의 모습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소녀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막달레나 세탁소의 소녀들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었고 기본적인 생활의 질조차도 보장받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또한 세탁소의 수녀들은 더러운 여성으로서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빨래를 해야 한다는 왜곡된 사상과 교리를 바탕으로 세탁소의 여성들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로만 세탁소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세탁소에 들어온 여성들은 자유로운 외출이 일절 금지되었고 하루 종일 세탁소에 갇혀서 빨래만 하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중노동을 견디지 못해 세탁소에서 도망친다 해도 곧 세탁소의 관리자들에게 붙잡혀왔고 징벌을 거친 후 다시 하루 종일 빨래만 하는 중노동에 동원되었죠. 도망쳤다가 붙잡혀온 여성들은 창문도 침대도 없는 차가운 콘크리트 독방에서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막달레나 세탁소에서는 식사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음식을 훔쳤다가 들키면 여지없이 징벌방으로 직행해야 했습니다. 미혼모들의 경우에는 더욱 비참한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없더라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세탁소에 들어왔던 미혼모들은 수녀들에게 아이를 뺏기기도 했죠. 세탁소의 수녀들은 미혼모들로부터 강제로 아이를 빼앗아 돈을 받고 입양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제로 입양된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네요. 수녀들은 아이들을 입양시키고 받은 돈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불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탁소의 관리자들에 의해서 성착취를 당한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세탁소에는 성범죄 피해자인 어린 여성들도 많았는데 성범죄를 피해 들어온 세탁소에서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영화가 큰 파장을 일으키며 막달레나 세탁소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자 아일랜드의 당시 총리는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영화 개봉 후 교황에 즉위한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도 가톨릭 지도자로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자신의 권한 내에서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을 약속했죠. 아일랜드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 아일랜드 내에 존재했던 10개 이상의 막달레나 세탁소에서 이와 같은 인권 유린이 발생했으며 교황청의 조사에 따르면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존재했던 막달레나 세탁소 중에서도 이런 인권 유린을 자행한 곳들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아일랜드 내에 존재했던 막달레나 세탁소는 정부에 의해 전부 강제 폐쇄되었으며 교황청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막달레나 세탁소를 가톨릭 공식 조직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인권 유린을 자행했던 수녀 및 관련자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 보상을 거부했다고 하네요. 이에 격분한 교황이 강력하게 사과를 요구하자 마지못해 사과한 후 지금까지도 피해 보상과 관련한 법적 다툼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초반에 언급한 것과 같이 막달레나 수녀회는 세탁소 외에도 많은 복지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수녀들은 막달레나 세탁소에서 모은 재산을 비롯해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죠. 막달레나 수녀회는 세탁소 폐쇄 이후에도 법적 공방을 이어나가는 한편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에 병원을 건립하여 자신들이 병원을 직접 관리하고자 시도하는 등 아직까지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막달레나 수녀회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에 의해 발각되어 무산되고 말았지만요. 또한 이들은 현재도 루아마라는 복지단체를 운영 중인데 복지단체를 가장한 매춘 인신매매 조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